네, 감사합니다. 강원도가 낳은 네, 세계적인 리더는 아닌데요. 하여튼 저희들 저희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킹덤 드림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선교지의 고등교육을 섬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한번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는 요즘에 하도 디지털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스피치에 거의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일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디지털 플랫폼 이것을 설명하는데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 걱정이 아주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위로를 느꼈던 거는 이제 모두들 파워포인트를 하니까 그냥 말로다가 하는 것도 좀 임프레션이 줄 수 있다. 오히려 좀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좀 생각으로 위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부르심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간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저로서는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임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킹덤 드림 유니버시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이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대학이고 이제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꿈으로 있는 그런 대학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우리 속에서 잉태하셨는지 그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간증이니까 이제 저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또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선교지에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교육 선교가 이제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런 걸 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암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이제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좀 열악한 데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하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인도에서 상당히 좀 낙후된 그런 지역이었었고요. 그래서 사회 지표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하르의 파트나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현지인을 거기서 키워서 이제 현지인과 함께 친베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민회관을 마을 이장이 저희들한테 주고서 이제 마을에서 그게 제일 좋은 데라고 그러니까 당신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살면서 이 마을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현지인 제자와 제가 이제 마을의 주민회관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교회 개척의 돌파가 생겼던 것이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오디오 바이블 힌디 오디오 바이블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오디오 바이블을 갖고 들어갔을 때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힌디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오디오 바이블을 갖고 들으면서 힌디를 배우면서 이제 그 마을에서 살면서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갖고 들어가서 이제 현지인 제자와 함께 매일 3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한 70%가 힌디를 읽고 쓰는 걸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그 현지식으로 이제 뭐 돌락 같은 걸 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은 오디오 바이블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이제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들 또 어른들 할 것 없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소리를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매일 3번씩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마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걸 못하는데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오고 성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인도식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막 이런 창문에 앉아서 막 드릴 정도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이제 영적인 변화가 생기고 교회가 번식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조운동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마을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험 문제에도 날 정도였습니다. 저희 마을이 그 한국 사람이 와서 효과적인 사회 개발을 하고 있는 마을의 이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마을이 정답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 임팩트가 아주 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미디어를 통한 선교였었어요. 처음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오디오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죠. 이 미디어가 문맹 사회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디어를 통한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한 20년 동안 저희가 신베리아 사역을 하고 또 벨라라는 지역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겐지스강 한복판에 있는 나타섬이라는 데서도 사역을 하고 뭐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그 우간다의 코미 대학에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이제 코미 대학교에 갔을 때 제가 그 받은 느낌은 굉장히 이제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비하르가 인도에서 제일 어떤 면에서는 열악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하르에서도 열악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코미 지역에 가니까 그 비하르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길도 이제 안 닦여 있고 그래서 그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이었는데 뭐 특히 물 같은 걸 2년 동안 위에서 떨어지는 물로 샤워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반 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했는데 그 위에 남수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수단이 수단의 일부였는데 그 수단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한 지 한 7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라죠. 그런 나라가 바로 우간다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남수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립을 하자마자 이제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둘이 싸운 게 아니라 그 부족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종족 분쟁이 일어났는데 너무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난민이 이제 우간다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간다의 북쪽에 그 국경 지역에 비리비리라고 하는 캠프가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가 됐습니다. 그 세계에서 3대 난민 캠프가 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캠프가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난민 캠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간다에 만들어진 남수단 난민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간다가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이제 코미 대학교가 그 난민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 난민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남수단의 난민들을 장학생으로 저희 코미 대학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또 난민 그 자체가 이제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왔는데 그 고등교육의 필요를 그러니까 그 필요만큼 충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야 되는 그 대학 연령대의 사람들은 많고 또 난민들의 수는 무척 많은데 근데 코미 대학이라고 하는 그 캠퍼스가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캠퍼스 자체가 아무리 커도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할 정도로 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캠퍼스가 갖고 있는 속성이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가난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올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내재적인 경제적인 한계가 있고 동시에 그 캠퍼스라고 하는 전통적인 고등교육 방식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제 황성주 박사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나눠주시고 방향을 잡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버 유니버시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제 마음속에 큰 공명을 일으키고 그게 또한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환경을 통해서 세계 최빈곤 지역에 그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최고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디자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사이버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로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그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죠. 인도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이제 인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1996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선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최전방 선교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미개척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북인도 비하르 지역만 해도 저희가 그 인구의 1%가 안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침베리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들이 살면서 못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최전방 선교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최전방 선교 학교라는 걸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비샬 망갈와디라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선교지의 세계관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계관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전방 선교 지역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의 강의가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한동대학에 초청도 했어요. 그래서 한동대학에서 이제 비블리컬 월뷰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강의도 하시고 또 이분 책이 한 3권 정도 한국말로 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가깝게 연락을 하면서 이제 비하르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되는데 그 비샬 망갈와디 그 박사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우간다로 오게 된다. 근데 그 어떤 한 교단에서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그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모이는 데에서 그 교육혁명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환경하고 연결하는 이제 이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비샬 망갈와디 박사님에게 주셔서 이제 아프리카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됐죠. 이제 멀리 차를 타고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지를 위해서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리고 동시에 성경에 기반한 이 교육혁명을 광범위하게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강한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 비샬 망갈와디 박사님하고 이제 저희 쿠미 대학이 팀이 됐습니다. 팀이 됐고 이제 그 사이버 유니버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이제 제 임기가 끝나고 제 임기가 마치면서 이제 저는 이 사이버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를 전체 그 선교 지역에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주식회사 이름에 생명과학 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 프로젝트 사무실이 있고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글로벌 그룹을 이제 평창으로 불러가지고 평창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사이버 유니버시티를 어떻게 이제 선교지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것이 저희 그 한국 그룹이 글로벌 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디지털 교육혁명을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반한 교육혁명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우리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꼭지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비샬 망갈와디의 생각도 그렇고 또 황성주 박사님의 생각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모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가 교육 영역에서 잘못됐다. 근데 지금 한국 역사를 봐도 말이죠. 이제 그 한국이 독립운동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이 복음을 받고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그 강력한 교육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 민족이 교육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교육하는 민족의 근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우리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강조했는데 강조하면서 이제 교회에다가 교회 옆에다가 학교를 항상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할 때부터 우리가 그 독립운동 사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일교회 일학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선교의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학교까지 발전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교육혁명의 지원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가 근대사가 이제 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상한 현상이 이제 생겼는데, 뭐냐면 교육하고 교회하고 이제 분리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느 때부터 교육은 사회가 하는 거고 영적인 썬데이 스쿨은 교회가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교육 영역 중에서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영역이 이제 썬데이 스쿨, 그 주일 학교로 해서 정착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 문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은 모두 세상이 다루는 영역이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문화를 다루는 영역은 세상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제 세상이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가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을 세상에 뺏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예술, 언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을 가르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커리큘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 그다음에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커리큘럼 속에 담아내야 한다는 이제 이 문제 의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종들 사이에서 이제 퍼져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꼭지점이 되는 문제가 방법론이었었어요. 교육 방법론, 그러니까 이제 페다고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역인데, 콘텐츠도 콘텐츠지만은 이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교육 방법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역사를 통해서 많이 빼앗긴 영역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교사셨고, 그래서 이제 교육 페다고지, 교육 방법론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서구 교육이 이제 균형 있고 총체적인 인격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발전하면서 이게 또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원론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 전인적인 교육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 교육 같은, 그러니까 어떤 교육 기업 같은 그런 측면을 많이 가지게 되죠. 근데 그것과 함께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전통적인 페다고지가 이 디지털 방식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교육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새로운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또 그런 논의를 앞서서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면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플립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학생들은 클래스룸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과제를 한다. 이제 이게 그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컨셉이고 페다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클래스룸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룸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려면은 교수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고 과제를 클래스룸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수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촉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는 건데 교수는 클래스룸에서 그 학습이 일어날 수 있게 촉진한다는 거죠. 촉매자, facilitator 혹은 코치. 또 어떤 분들은 큐레이터라는 얘기도 합니다. 큐레이션 우리가 박물관이나 뭐 도서관에 가면은 책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분류를 하고 박물관에서도 이 내용들을 잘 분류를 해서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테마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교사 혹은 교수는 오히려 큐레이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 페다고지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반성을 안 하고 이제 그것이 그 교육혁명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교육에 사용되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현저하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술적인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입니다. 이칼라지, 생태계.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네 가지의 측면이 중요하게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저희들이 교육혁명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중요한 꼭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됐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제 그 분리된 운동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시는 운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꼭지점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예를 들면은 Transform World Movement가 있습니다. 지금 허정학 장로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제 그 Transform World Movement라든지 그 다음에 Disciple Nations Movement DNA 그 Disciple Nations Alliance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Global Council of Nations라든지 이제 이런 그 글로벌한 운동들은 모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총체성, 통합성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회복돼야 된다. 이제 그런 운동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글로벌 그룹하고 같이 만든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Third Education Revolution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제3의 교육혁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 하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비샬 망갈와디와 이제 전 세계 한 20-30명이 되는 이 교육혁명에 헌신된 분들이 이제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글로벌 교육혁명을 위해서 투자할 서구, 그러니까 서구 주류 사회의 그 투자자들에게 이제 이 프로포즈를 내 가지고 지금 그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한국에서 전 세계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이 종합대학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대학이 이제 그 연합체를 만든 것이 이제 파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독교 대학 연합인데 이제 파와라고 하는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대학 교육을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교지 필요를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또 기업인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을 매개로 해서 일어나야 된다. 뭐 초중고 대학까지 결국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이슈는 이제 교육적인 이슈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시는 그 교육 사역자들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 기업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효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회 변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있고 비정부가 있고 그다음 민간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고. 그런데 그 선교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있고 비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세 개의 측면이 모두 활성화돼야지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는 선교가 일어난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기업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동시에 이것을 마켓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느냐, 마켓으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그 사업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관심을 갖고 연결되어 있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지금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파와 같은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기업인들이 뭐 몇 억씩 이렇게 일단은 그 시드 머니를 내고 있습니다. 내 가지고 요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론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의 꼭지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이제 대학이죠. 대학이 그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거지. 둘째는 방송국입니다. 오늘 제가 함태경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셨는데, 함태경 본부장님이 CGN에서 그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통당이라는 거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무척 격려를 받고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뵀을 때 이제 함태경 본부장님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주님께서 사역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지를 교육으로 연결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TV 스테이션이 앞으로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예를 들면 크리스천 EBS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V 스테이션이 무척 중요한 꼭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이 꼭지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이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이것을 바로 캐치해가지고 이제 한동대에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동대 자체로 이제 유네스코 유니트윈 그것을 의장대학으로서 이제 해왔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는 디지털 플랫폼 프로젝트하고 연동하고 연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1교회 1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생태계를 창조하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교적 시각에서 이제 무척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 혁명, 디지털 교육 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